연일 격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미사일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지역으로 날아드는 각종 미사일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며 참혹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F-16이 러시아의 미사일 세례를 막아내는 전과를 올리며 전투기가 실전에서 강력한 방공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조종사는 F-16으로 단일 출격간 6발의 순항미사일을 격추하였는데 이는 F-16 역사상 처음 있는 기록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94발의 미사일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각지를 타격하는 대규모 공습을 벌였는데 우크라이나는 총 81발의 미사일을 요격했으며 이 중 11발이 F-16에 의해 격추된 것입니다. 즉, 한 조종사가 단일 작전으로 6발을 파괴한 것은 F-16이 올린 전과의 50%가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순항미사일 격추에 성공한 F-16 전투기보다 한국의 KF-21에 더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에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아예 적성국의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구상하는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가 완성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적성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KF-21의 무장 체계 개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출격으로 6발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한 우크라이나군의 F-16은 미국 관계자들조차 놀라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공여받은 F-16 전투기에는 AIM-120과 AIM-9이 각 2발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크라군의 한 조종사는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하여 4발의 러시아군 순항 미사일을 요격한 뒤 20mm 기관포를 사용하여 추가로 2발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엄청난 전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불과 500발만 장착된 기관포를 활용하여 근거리에서 적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은 우크라이나 공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서방의 전문가들조차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450kg이 넘는 탄두를 근거리에서 요격한다는 것은 폭발한 파편에 의해 아군 전투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상 조종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를 활용하여 공중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궤도와 속도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요격에 성공하면 미사일의 최대 피해 반경 도달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전술적으로 적의 공격 계획 자체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기동성이 우수한 전투기는 적의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인데요.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은 기습적인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격 능력이나 방어 체계가 부족하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시간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신속한 출격과 빠른 기동이 가능한 전투기가 요격 임무에 참여하게 된다면 적의 기습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며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사일 요격 체계가 작동하기 이전에 전투기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미사일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하여 적의 미사일이 아군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는 여러 고도마다 다층적인 방어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 단계에서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추가적인 요격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방어 체계를 구성하여 요격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SM-3, 사드, LSAM, 천궁2, 패트리엇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미사일 요격 확률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전투기를 활용하여 지대공, 함대공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 요격을 시도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의 방어망을 더 추가하는 전술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지상에 배치된 방어체계의 임무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이고 기관포까지 사용하여 근거리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 우크라이나군의 행보는 전략, 전술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전 사례는 단순히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중요한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다른 무기 분야에서는 한국이 적성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미사일 분야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적성국이 한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은 전차와 자주포 등 지상전력으로 상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떨어지는 북한이 사실상 한국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적성국과의 군사충돌 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은 것이 미사일이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요격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LSAM과 천공 등을 개발하였고 이들의 후속 모델도 개발 연구 중에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SM-3, SM-6, 사드 등을 도입하였지만 여기에 더해 전투기를 활용한 요격체계까지 구성한다면 그야말로 탄탄한 방어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이미 KF-21이라는 최고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요격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은 애프터버너 사용 시 22,000파운드 포스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두기를 탑재한 쌍발 전투기로 가속력 등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체 특성상 마하 1.6 이상의 속도를 내기 어려운 F-35나 처음부터 로우급 기체로 개발된 KF-16보다 신속한 요격 작전에 적합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KF-21은 적의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미사일 체계 중에선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미사일이 없다는 점인데요. 우크라이나의 F-16처럼 암람이나 사이드와인더 등의 미사일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는 적의 미사일을 추진 구간에서 요격하기 위해 공중에서 발사하는 유도 무기 체계로서 무인 정찰기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면 한국산 전투기가 즉각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상승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방어 체계와 다른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는 우리 영공에서 요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더라도 파편과 잔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표 주자인 이스라엘조차 이러한 파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요격한 미사일의 잔해가 민간에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8년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패트리어스로 요격하는 과정에서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이 민간 지역에 떨어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과 잔해가 일으킬 수 있는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며 더군다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한국은 일부 파편만으로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 아군 지역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상승 단계에서 요격한다면 미사일의 파편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협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의 미사일 기지나 군사시설 등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문제가 되는 다탄두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도 한국이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로 얻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중간 궤도 또는 재진입 단계에서 다수의 탄두를 분리하기 때문에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하고 파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시간에 다량의 표적을 요격하는 것은 당연히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가짜 탄두와 진짜 탄두를 혼합하여 요격 시스템을 교란할 수도 있어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요격하기가 더 어려운데 최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다탄두 미사일 기술 이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가 북한에게 관련 기술을 넘겨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 다탄두 미사일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주요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 이외에도 이란 등과 연합하여 다탄두 미사일 기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KF-21의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러한 다탄두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는 애초에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추진 구간에서 요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다탄두 미사일의 탄두가 분리되기 이전에 요격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KF-21의 전력화와 더불어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인데요. 하루빨리 성공적인 개발과 함께 대한민국 방공망의 진일보를 기대하겠습니다.